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격용신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자, 저도 지금 격용신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격용신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은 격용신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격용신 필요 없다 사주 보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수업 시작 좋고요. 이상우님 사주도 AI 사이트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부가 힘듦. 그러니까 사주 AI도 있어요. 사실은 생년월일시만 죄송합니다. 생년월일시 남녀만 넣으면요 대세운부터 쭉 풀이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주라는 게 결국에는 자 그래요. 사주 이 격용신이란 게 왜 이게 뭐냐면요. 사주를 보는 어떤 기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를 보는 기준, 그쵸? 기준이 필요하고요. 사주를 보는 어떤 틀. 그래서 격용신이라는 게 이제 이런 사주를 보는 기준이나 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기에서 격은 격과 용신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개념. 자, 물론 그러니까 저는 격용신을 공부를 일단 해 보시고 아 내가 그거 볼 때는 별로 안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사주 풀이하는데 스킵하고 적용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격용신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격용신 필요 없다. 그러면 나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가 뭐 심도 깊은 무슨 뭐 종살격이다 아니면 뭐 정관격이다 칠살격이다 뭐 이런 얘기는 오늘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격용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되는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격용신이라는 것이 이제 사주를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부터 들어요. 공부 목적. 사주 공부 여러분들 왜 하시나요? 사주 공부 왜 하시나? 댓글로 한번 뭐 좀 올려봐 주세요. 잠깐은 막간을 이용해서 리전호님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 운정님 리전호님 아들이 정적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편적격이라는 거예요. 왜 편지는 물었다 아는 척한다 욕보가 들어먹고 저희면 기억을 합니다. 왜 혼내요? 설명을 해주면 되지.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네. 퇴직 개업을 하고 싶다. 그쵸. 현실적인 목적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퇴직 후 개업도 좋고요. 내가 뭐 미래를 알고 싶어 대비하는 거고요. 또 아무리 자주 봐도 뭘 모르겠다는 거죠? 사주를 아들 때문에 시작하셨고 리전호님은 마하님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계기죠. 계기. 그다음에 어떤 동기를 통해서 사주를 공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요 사주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축일피용 좋습니다. 축일피용하기 위해서 하락세일 때 보충하고 좋을 그쵸. 축일피용 40년 제대 후 사주 보러 갔는데 이상우님 그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사주 정말 내가 잘 알아요. 그래도 공부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요 사주 잘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주 잘 보고 싶어서.
엉뚱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 사주를 보러 갔다. 그쵸? 나 때문에 내가 인생이 답답해서 갔든 내 자식 때문에 갔든 내 회사 동료 때문에 갔든 내 부모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서 갔든 아니면 뭐 내가 이게 잘 될지 저 남자랑 언제 남자가 생길지 언제 돈 벌지 궁금해서 사주를 보러 갔는데 가는 데마다 딴소리들을 하니 어디 갔더니 너는 용신이 뭐 목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디 갔더니 또 금이 용신이라고 하고 어디 갔더니 또 뭐 인비가 용신이라고 하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해서 헷갈리는 거죠. 물론 잘 보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자꾸 뭐 그러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그다음 이제 인생이 기니까 퇴직 후에 창업을 한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쵸? 의문점 있고 공부를 이제 근데 내가 어쨌든 사주를 제대로 잘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단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그래도 도훈이라는 저 사람이 유튜브 강의를 해서 강의를 올려놓은 거 보니까, 야, 그래도 저 사람 사기꾼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진짜 진실성 있게 뭐 대가 없이 그냥 정말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는 해서 그래도 구독하시고 또 이렇게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찾아오셔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이 분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사주를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암만 내가 잘 보고 싶다고 간절해도 이 관법이라고 하는 거죠. 관법. 자, 이 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 관법. 이게 볼관자잖아요. 사주를 보는 관법을 이게 이제 잘못 배우거나 스승한테 배우거나 내가 공부 스스로 독학 을 하게 되면 뭐 아까 뭐 60년 된 선생님이 사주를 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100년 해도요 사주 제대로 못 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간절해서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사주 명리 공부라는 게. 그리고 요즘은 또 사주 명리 공부하는 게 옛날처럼 어렵지가 않잖아요.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접하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쉬운데 그거만큼요 이게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함정이. 인생 공짜 없습니다. 인생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유튜브 뭐 도훈 선생 유튜브 좋고 뭐 그러니까 제 유튜브는요 제 저라서가 아니라 저는 함정도 안 파놨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한, 그쵸, 다른 선생님들도 그게 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유튜브를 찍든 책을 내서 이렇게 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짓는 죄하고, 자꾸 이제 알고 짓는 죄가 있고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뭐 하냐면 저는 이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 이게 왜냐면요. 모르고 짓는 죄는요. 내가 속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반성을 못 한다는 거죠. 모르고 짓니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나한테 죄를 짓든 타인한테 죄를 짓든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창희님 어서 오시고요. 별님 어서 오세요. 알고 짓는 죄는요, 일말에 양심의 가책 조금이라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고 하면 당신가 잘못했어. 뭐 법으로도 이렇게 뭐 규정 법 어겼어 하면 뭐 변호사를 사서 뭐 어쨌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전혀 모르고 짓는 것은요. 이거는 반성이나 내가 속죄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피해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격국용신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공부해서 터득하고 내가 바르다, 그쵸? 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격국이나 용신에 대한 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 강의나 말씀이나 아무튼 이런 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왜냐면 세상은 또 그렇게 또 헤쳐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뭐 제가 그래서 제가 100% 옳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이걸 모르고 있는 데를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억부용신이나 이 종격이나 이런 게 진짜 맹신해서요. 내 용신 목이다 금이다 설명하시고 너 뭐 인비가 용신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있죠. 너 용신 뭐 용신은 들어왔어 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모르고 짓는 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또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좀 심오한 얘기인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너무 이제 뭐 서론이 장황한데 제가 오늘 이 라이브는요. 이 라이브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이거를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혼자 유튜브를 강의를 또 찍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용은 여러분들 좀 내실 있게 이제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사주라는 사주의 역사를 제가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왜 이런 현상이 현재 이 시대에 2024년 갑진년 이 시대에 어떤 이 관법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나름 좀 고민해보고 좀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내린 나름 결론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 중국이죠. 현재는 우리가 뭐 중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중공이라고 했었고요. 뭐 당나라부터 송나라, 뭐 청나라 이렇게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당나라의 당사주, 년지, 띠로 보는 당사주가 발달을 했고요. 송나라에 이제 들어서서 어떤 이 일간 심효점 선생이 일간 위주로 뭐 연애자평,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나오면서 청나라 때 오면서 이제 발전을 했고 근대 시대에 오면서 1900년도의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계속 이제 이 사주가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역사적인 얘기는 좀 차치하고 그래서 이 기본 베이스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에 있는 어떤 이 그러니까 이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책이 상당히 많죠. 그 이제 고법사주라고 하는 뭐 삼명통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삼명통요라는 책이 있고 제가 원문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연애자평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를 베이스로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사주에 관련된 3대 텍스트라고 하는 3대 뭐 보서라고 하는 책이 3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평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천수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통보감 이라는 요 이제 3권의 책이 어떤 이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큰 이 줄기를 이루는 3책인데 이 자평진전은 이제 심유첨 선생님이 이 연애자평 이제 서자평이라고 하시는 서자평 선생님이 쓰신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자평진전이라는 이 제목이 아니었지만 현재 좀 자평진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월지를 중심으로 격을 이렇게 잡는 어떤 그런 베이스, 그리고 이제 그런 이 베이스가 되는 책이고, 적천수는요 일간 중심의 좀 세력,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거를 이제 보는 어떤 그런 이제 책입니다. 뭐 책이 좋은 책이 사주 우리 현재 공부할 수 있는 책 참 좋은 책이고, 궁통보감이라는 것은 여춘대라는 선생님이 이제 이게 난강망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그러니까 자연법을 본 거죠. 자연법. 예를 들면 간목이 자월에 이제 계절을 보는 계절별로 월지를 계절별로 해서 뭐 자월의 간목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인월의 간목은 어떻고 해서 뭐 물이 흐르면서 뭐 새가 날아다니고 하는 어떤 자연법을 보는 이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게 이제 큰 틀을 이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제 관법을 발전을 시켰는데 1900년도에 어떤 이제 이 책이 나왔냐면 자평진전 평주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평진전 평주. 이게 딱 보면 그래 자평진전인데 평주. 평하면서 주석을 달았나 보네. 누가 썼냐? 여러분 설하고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세요. 설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공부하셨으면. 이 선생님이 중국 사람인데 1930년도에 자평진전 평주라는 책을 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엄청 똑똑하신 분이었겠죠. 그래서 나름 이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월지 중심으로 하는 격, 용신, 이 격국 용신의 개념과 적천수에서 다루는 일간 중심 세력, 그러니까 신강하냐 신약하냐, 신강하면 내가 힘이 세니까 내 힘을 빼주는 식신상관, 뭐 재성, 그쵸? 관성이 용신이다 하는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신강과 신강신약을 구분한 억부용신 개념과 이거를 믹스를 짬뽕을 해가지고 짬뽕을 해서 책을 펴낸 게 자평진전 평주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획기적이고 와 대단한 책이다 이런 이제 평을 받아서 그 관법이 정말 유행처럼 완전히 한 시대를 획을 긋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자평진전 평주라는 어떤 이 관법, 신강신약, 그 다음에 자연, 궁통은 원래 이제 쭉 이어져 왔고 그 관법이 들어와서 아름아름 전해졌습니다. 아름아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으로 제가 뭐 라이브 유튜브 사주 방송을 하게 될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는데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사주를 접하고 공부하기가 쉬운 세상이 됐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주 공부하는 게 지금은 참 쉬웠는데 불과 2000년,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년 전후로 완전히 이제 이 양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이버 다음 이제 카페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세상에서요 유튜브에 없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거 공부하는 게 그 네이버 생겼고, 네이버고 다음에 그런 어떤 이 토탈 사이트가 생기면서 카페가 여러 가지 동호회, 취미 분야 카페가 생기면서 이 사주명리 역학 관련된 카페가 역학 사랑방이다 뭐다 해갖고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그 수면 속에
이렇게 내려 있던 이 사주의 어떤 관법,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오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주를 공부하려면요,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선생님이 사주 잘 본다고 하면 가가지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 한 뭐 1년 공부할 테니까 1,000만 원 갖고 와, 2,000만 원 갖고 와, 이거 비법 전수해 줄게, 뭐 3,000만 원 갖고 와, 책 한 권 뭐 내가 이거 사주 쭉 해놓은 거 정리한 건데 이거 500만 원이니까 가져가, 이렇게 해서 그냥 구습으로, 그쵸? 이게 그냥 그 사람의 명성과 잘 본다는 이 소문을 듣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게 맞는 관법인지 틀린 관법인지를 알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 스승이 얼마나 스승을 위대하게 봤던 겁니다. 스승이 뭐 그림자도 안 봐준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사주 공부하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인식도 사주하면 무속, 그쵸? 그 다음에 뭐 귀신, 무당, 점. 지금도 사주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사주하고 이 점하고 동일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수면 아래에 음지의 학문이었던, 학문도 아니었죠, 음지 세계에 있던 이 사주라고 하는 게 2000년도 들면서 네이버 다음 카페로 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015년이 유튜브가 이제 정점으로 시작되면서 유튜브 세상에 이 사주가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했던 2015년 어감만 해도요, 15년 말 16년 초인데, 그때도 유튜브에 물론 사주 관련된 이 유튜브 채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체 해도 한 10개 채널 됐을까? 몇 개 없었어요. 내용도 좀 뭐 부실했었던지 어쨌든 화질도 안 좋고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하루에 10개 채널씩 생기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그래서 그 한 3, 4년, 5년 정도는 유튜브에 있는 사주 관련된 채널을 생기는 족족 다 보고 모니터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막 그렇게 했거든요. 자, 구름님 이제 들어왔네요. 뭐 앞부분은 9시부터 했는데 뭐 큰 내용은 없었고요. 아무튼 에피님, 강미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타난 겁니다. 서로 이제 비교 분석이 된 거예요. 비교 분석. 자, 그러면서 우리 스승님이 옳다, 내가 헌법이 옳다, 서로 뭐 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전했던 이게 사주가 맞냐 틀리냐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오픈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현재 주종 관법, 주종을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건 대략 한 제가 볼 땐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90% 이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관법이 뭐냐면, 신강신약을 봐서, 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봐서 억부용신을 잡는, 억부용신 잡는다. 억부용신을 잡아서 뭐 신약하면은 약하니까 인성 비겁이 용신이고, 신강하면 힘을 빼주는 뭐 식신이든 재성이든 관성이 용신이다. 이거를 오행으로 따졌을 때 목이 용신이네, 화가 용신이네, 넌 금이 용신이다. 이런 이제 신강신약관법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신강신약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사주가 많아. 그러니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 확실히 신강하지도 않고 확실히 신약하지도 않아. 자, 그러니까 이 억부용신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럴 때는 계절, 그쵸? 월, 계절에 따라서 추운 사주와 더운 사주를 나눠서, 추운 사주는 뭐죠?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화가 용신이고, 더운 사주 4, 5, 2월에 태어난 어떤 그런 사주는 더우니까 그 더움을 식혀주는 수가 용신이다 하고 하는 이 조후 용신 이걸 또 잡습니다. 조후 용신을 또 잡는 거야. 근데 제가 조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조후를 봐요. 근데 조후를 용신으로 잡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조후가 깨진 사주, 그러니까 너무 춥든지 너무 덥든지 너무 좋아하든지 너무 습하든지 하는 사주는요,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신 상태하고요,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 밸런스가 깨져서요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조울증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뭐 그쵸, 어떤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용신이 들어와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사람이 뭐 해자축에 뭐 월에 태어났고 또 태어난 시도 뭐 한밤중에 태어났고 하면, 그래도 사주에서 더운 기운인 화기운이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를 용신 잡아서, 야, 너는 추우니까 화가 용신이니까 화가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 하고 이제 그런 이 용신이라는 어떤 개념을 잡는 거죠. 자, 여러분 용신이라는 얘기를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자, 그런데 조우 용신도 잡기가 힘들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뭐 신월에 태어났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인월에 태어났어요, 묘월에 태어났어, 그쵸? 유월에 태어났다. 그럼 신월은 뭐 양력 8월, 인월은 양력 2월이죠. 묘월은 양력 3월이고 유월은 양력 9월인데 봄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이 너무 좋아하냐 너무 뭐 습하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 명확하게 조우를 못 잡겠어. 그러니까 조우 용신도 이게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제 통관 용신이라는 거를, 용신이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용신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통관 용신이 뭐냐? 예를 들면 간목이 일주인데 뭐 예를 들면 이 경신이라고 하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 편관이잖아요. 7살. 그리고 월도 신월이야. 신강신약을 따져보니까 뭐 또 중화된 사주라 이게 그닥 용신도 못 잡겠어. 그럴 때 요때 이제 통관 용신. 그러면 너는 금극목을 치니까 수가 용신이다. 왜 수가 용신이냐?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원국에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이게 서로 통하게 해서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이 편관을 어떤 이 유하게 통하게 해주는 수가 용신이다가 하는 통관 용신이 또 이제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거 뭐 통관 용신, 그다음에 병약 용신, 또 병이 있으면 약이 되는 용신, 뭐 이런 용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선생님한테 배우다 보면 또 어디가 사주를 보면 너는 목이 용신이네, 너는 금이 용신이네, 사주 보는 선생님들마다 이 용신이 다 제각각인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뭐 전학용신 해가지고요, 전격에 이제 용신이 또 있는데, 너무 이 어떤 사주가 예를 들면 뭐 갑이네 뭐에 해가지고 목 기운이 엄청 강한 사주다 그러면 그거를 종해야 된다, 종격이다 해서 이걸 뭐 곡직격 사주 해가지고요, 목이 용신이다 하는 이제 그런 용신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립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주를 격용신을 일단은 여러분들 사주의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용신 개념이요, 용신 개념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르다, 디퍼런트 하다는 겁니다.
다르다. 자, 이 용신이 억부 용신하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통관 용신, 조후 용신, 아까 얘기했던 용신들 있잖아요. 이 용신이라고, 이 신강신약에서 쓰이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똑같이 이런 쓸 용을 씁니다. 용자에 귀신 신자를 쓰는데, 이 신은 뭐 귀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십신 할 때 어떤 뭐뭐 하는 어떤 그 뭐 어떤 하는 것 뭐죠, 뭐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좀 이렇게 존칭 쓰듯이 쓰는 겁니다. 이 용신은요, 여기 쓰는 용신은 결국에 이제 이 신강신약관법서에 쓰는 용신이라는 것은요, 이 좋은 글자 또는 이게 이제 어떤 만병통치약 개념의 그 사주에 있든지 그 글자가 들어오면 좋다. 너는 모기 용신이야. 그 목기운이 있든지 목기운이 들어오면 좋다. 그쵸? 이게 이제 이 좋다, 좋은 글자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이라는 의미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사용하다, 쓰다, 사용하다. 영어로는 뭐 유즈라고도 뭐 할 수 있는데, 이 용신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억부용신이 뭐 무조건 100%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격국 용신 크게 나누면 이 여기에서 용신,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일단 좋은 글자라고 대표되는 이 용신하고 이 격국 용신은요, 이 격에서 쓰이는 이 글자를 사용한다. 내 인생에서 주로 주특기 무기로 쓰는 글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회성, 그러니까 이 사회성, 직업성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주로 잘 좀 쓸 수 있는, 너한테 부여된 천성적으로 월지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너의 바코드나 너의 어떤 DNA나 너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게 월지에서 이게 베이스가 되는데, 거기에서 천간으로 투간하거나 그냥 월에 있는 어떤 그런 글자가 네가 일반적인 사회성이든 직업성이든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로 요런 스타일로 살아가면 너는 그런 걸 타고났어 라는 게 격국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다른 거죠, 개념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 어려운 말씀은 안 드렸죠. 제가 그렇다고 뭐 억지로 그런데 이 억부용신을 맹신하고 억부용신을 추종하고 그걸 관법으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아까 몇 퍼센트? 70%라는 겁니다. 이분들을 욕하거나 이분들이 잘못됐다고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역사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다음 카페 있기 전에 이 삼명통의 설하고 적천수라고 하는 이 보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공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그분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관법을 썼어요. 그리고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억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균형, 조화, 안정성을 맞춰줄 수 있는 글자가 됩니다. 억부. 그리고 억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왠지 신강, 신약, 너 신강한 사주야. 그러면 왠지 나 좀 강한 것 같아. 좀 그래도 뭔가 한 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너 신약한 사주야. 그러면 나 약한가? 나 비실비실한가? 뭔 일 생기면 내가 쓰러지나? 몸도 약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신강한 사주면 왠지 기분 좋고, 신약한 사주라 그러면 뭐 좀 기분 그렇고. 신강한 사주가 조금 추앙받던 시대가 옛날에는 신강한 사주가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뭔가 좀 강해야지 오래 살지. 지금은 의학이 발달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그쵸? 오래 살 수 있거나 뭐 싸울 일도 뭐 전쟁이 뭘 지금 뭐 있긴 한데 옛날에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이 살아남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든 내가 농사를 짓든 어디 뭐 장사를 하든 내가 진짜 머리를 써서 뭔가 이렇게 두뇌 플레이를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물론 양반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뭐 힘이 세고 해야 어디 가서 백정 노릇을 하든 농사를 짓든 전쟁을 나가든 살아남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00일 넘기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100일 잔치 했잖아요. 야, 100일 동안 안 죽고 살았구나. 그래서 100일 잔치 했고, 지금은 이제 돌잔치, 야, 1년 동안 안 죽고 살았구나 해서 돌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100일 잔치 거의 안 하잖아요. 뭐 100일, 뭐, 지나기 전에 죽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태어난 거를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축하해주는 건데, 현재는 신강한 사주는요, 운동선수나 군인, 경찰, 몸빵 뛰는 노가다, 뭐 있죠. 그 다음에 뭐, 오뚜기 같은 근성 있는, 막 이런, 그 다음에 뭐, 자수성가, 뭐 이런 사람들의 신강한 사주가 많아요. 신약한 사주는요, 내가 신약해도요, 부모 잘 만나면, 신강한 사주보다 훨씬 잘 살고요, 머리 좋고, 두뇌 플레이 잘하고, 무슨, 자격이나 면허 이런 걸로 내가 굳이 몸으로 몸빵 안 하고 살아도 훨씬 신강한 사주보다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현대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억부라는 게 음양의 조화에 있어서요. 일단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깨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 반대되는 어떤 글자나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인생의 파동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음양이 맞춰지는 내가 뭐 목이나 화로 치우쳐져 있어서 되게 강한 사주는 금이나 수가 들어와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쿨다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나한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수는 있어요. 안정성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신약한 사주다, 뭐 신강한 사주,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 억부라고 하는 부족한 거는 부족하거나 모자른 거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너무 강하거나 센 것은 힘을 억제시켜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완전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용신이라는 만병통책이라는 어떤 이 벼슬을 줘서 억부 용신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이 관법으로 사주를 봐서 이게 정답이다. 용신을 그러니까 용신을 잘 잡아야 돼. 용신을 잘 잡아야만 이게 어떤 게 들어오면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용신 잡기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를 풀이하는데 절대적인 열쇠나 키로 치부해서 그거를 보면 정말 이게 잘못 풀이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우 높아요.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억부용신 잡으시는 분들이 제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초반에 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벽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사주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주 공부를 해보겠다 생각해서 책을 보든 뭐 처음 보면 기초 강의에 뭐가 나오죠? 일단 음양, 오행, 목화토금수 나오잖아요. 음은 뭐 여자고 양은 남자다부터 해가지고 오행, 목화토금수는 목은 뭐 나무고 화는 불이고 뭐 음양 오행 나오고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의 이 생극자와
상생상극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생극자가 아니고 상생상극.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상생과 목국토, 토국수, 수극과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하는 상극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잡아 이제 배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천간지지, 간목은 뭐 시작하는 기운이고 뭐 쭉 하고 뭐 이게 을목은 뭐 음의 목인데 이게 뭐 곡선적인 거에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한 기본적인 품고 있는 물상이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붙여진 게 육식갑자. 육식갑자만 다 통달해도 뭐 사주 공부는 거의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딜레마가 안 올 수가 없.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합.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천간의 생극제화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식신제살, 제극인, 편인도식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이게 생극제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천간에만 주로 해당되는 거고, 자 지지. 지지는요 형충회합 하고 저 파해까지. 지지를 보는 것은 형충회합 파해다. 형은 뭐 자묘형, 뭐 인사신 사명, 축술민 사명, 충은 뭐 자오충, 인신충 하는 그 충. 회는 이게 모일회자거든요. 모일회. 자, 모일회라 이게 방합이나 상합을 의미하고요. 이 합은 육합을 얘기하고 파해. 이걸 이제 지지에서 일어나는 걸 또 공부하고 배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관법을 쓰는 선생님이든 어느 이론이든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 같아. 그 다음부터 이제 12운성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12운성이라는 용어도 안 썼고요. 이 12운성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양상휴 수사라고 하는 그거를 있어. 그 전에는 절대법, 호태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운성을 또 12운성을 적용 안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거 뭐 필요도 없다. 12운성 없이도 나는 이 오행의 생극제화하고 이것만 알아도 된다. 여기에 이제 지지 12운성 전에 중요한 거 10성, 뭐 육친이라고도 하죠. 육친, 육신, 십신, 각각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뭐 겁재다, 비견이다, 식신이다, 편관이다, 뭐 편재다고 하는 이걸 이제 배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일간의 역할을 얘기를 하니까. 왕상유수사를 이제 12운성 이전에 왕상유수사가 조금 세 번 한데도 12운성인데 이걸 또 안 보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양간은 맞는데 음간은 틀리다 해서 아예 이거 12운성 집어치자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2신살 뭐 이런 걸 쭉 배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사주를 푸는 우리가 이제 그 뭐 보석을 이렇게 좀 모았어. 그러면 여기 약간 뭐 그 지장간도 중요합니다. 지장간. 뭐 제 버전으로 공부하셨었는데 지장간.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에서 지장간을 배우죠. 지장간을 배우는데 지장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배우고서는 이제 사주를 푸는 사주를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변, 해석, 각각 용어로 쓰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배우려고 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격용신이라는 걸 배우면서 억부용신, 신강신약 이런 걸 이제 접하게 될 확률이 70%. 이것이 아닌 이게 이제 억부죠. 이것이 아닌 월지, 자평진전식, 오리지널, 자평진전을 이것 또한 20%.
그다음에 자연법. 난 자연법으로 할 거야. 한 10%. 이런 지금 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그 제가 저도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보는데 제가 아무튼 도움받고 공부할 때 이 잘 봤던 이 용신 잡기가 쉽지 않아요. 억부용신은요, 이 신강신약, 그러니까 중화된 용신을 이제 잡는데 이 사주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월일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일간이죠. 자, 이거를 이제 점수화합니다. 점수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이걸 100점 만점이다. 왜냐면 이게 신강한지 신약한지 명확하게 따지기가 조금 힘드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나름 본인의 노하우와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이런 걸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자 55점 이상이면 신강사주, 45점 미만이면 신약사주, 이렇게 이제 나름 기준을 정해놓고 선생님마다 이 100점 만점으로 하느냐 뭐 20점 만점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다른데,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일간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7글자 중에서 월지가 중요하니까 한 30점, 그 다음에 뭐 여기 10점 10점 뭐 10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40, 50, 60이다 그러면 여기가 뭐 5점 뭐 20점 15점, 예를 들면 이렇게 점수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20, 50, 60, 70, 80 그럼 100점 되잖아요. 이걸 해서 비견겁제, 일간의 비견겁제, 그 다음에 인성, 정인, 편인, 인성이 들어오면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점수를 줘서 이거에 합한 이 점수를 가지고 신강신약을 또 나름 객관화 하신다고 이게 신강신약을 또 따지세요. 이게 10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5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중간 점수 있잖아요. 이 중간 점수는 중화된 사주라 억부용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신강용신, 뭐 이제 조우용신이나 뭐 통관용신이나 뭐 이런 거를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나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그게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억부용신도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봐요. 근데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노하우로 이렇게 통법으로 잘 보실 수도 있는데 과학적이나 논리적인 근거로 이렇게 보기에는요, 사주 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억부용신 잡아갖고 좋다 나쁘다 따질 거면 사주 공부 뭐 10년 20년 뭐하러 합니까? 한 3개월만 하면은 모카토금수 익히고 점수와 따지고 뭘 하면은 금방 좋다 나쁘다 나오잖아요. 저도 사주 공부하고 한 초반 3, 4년 정도는 철학관하고요, 사주 카페 가서 사주를 좀 많이 봤어요. 제 사주를. 그때는 이미 이제 제가 제 사주를 얼마나 제가 많이 풀어봤겠습니까? 격용신, 월지용신으로도 풀어보고요, 외격, 종격으로도 풀어보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봤거든요. 억부용신으로도 풀어보고, 통관용신으로 풀어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주를 보러 가면 말 그대로 한 10군데 가면 진짜 한 7, 8군데는요, 억부용신 잡아서 이렇게 해주신 선생님들도 있고, 정말 엉터리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엉터리로. 어떻게 그런 실력과 그런 걸로 어떻게 사주를 본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런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사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너무 약간
전 이 격국용신하고 이 억부용신 얘기만 하면 막 열이 오르더라고. 왜냐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뭐 현재까지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념화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판단 여러분들이 하라. 근데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너무 사주를 잘 풀고 싶고 너무 좀 잘 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책도요 정말 제가 한 돈 1,000만 원 쓴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 유튜브 강의도 유료화된 거 다 사서 보고 USB나 이런 것들도 다 사서 이렇게 보고 막 하면서 책도 재본해서 잘 본다 뭐 어쩐다 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뭐 제가 공부 많이 했다고 뭐 자랑이나 그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나름 지금 좀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장점과 단점, 맹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 그래도 이 사주 공부하신다고 이 나이 보통 4, 50 되거든요. 물론 30대, 20대 젊으신 분들도 요즘 많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나이 먹어서 이 안 돌아가는 머리, 눈 침침하고 저도 이제 눈이 괜찮았는데, 사주 공부 뭐 한 많이 하니까 책도 보고 뭐 보니까 급 노안이 와가지고요. 눈이 엄청 나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데 엉뚱한 제가 생각할 때 엉뚱하거나 좀 이 잘못 갈 수 있는 어려운 공부해도 끝이 없는 이런 함정으로 빠지실까봐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좀 열을 좀 올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면 이 격국용신 이 격은 이렇게 이제 한자로 뭐 저도 한자 잘 못 씁니다.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격국용신 해서 이 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어떤 틀, 그쵸? 격이 있느냐, 뭐 틀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틀. 이 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월지를 중심으로 격국용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하는데 그게 삼합이나 방합으로 인해서요 이게 국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격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용신은 말 그대로 그 격에서 내가 월지에서 투가는 어떤 내가 잘 쓸 수 있는 내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내가 인생의 코드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쵸? 직업, 내 어떤 아이덴티티 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격국용신을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하시려면 처음부터 격국용신을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격국용신. 그래서 격국용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한 선행 이론, 선행 학습을 해야 되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 이론을 아직 잘 모른다고 하면 허효수님 어서 오세요. 사주 맛좀바라님 눈 안 좋습니다 지금. 어서 오시고요. 우유유님, 에피님, 이 뭐죠? 보호 본능을 건드린 배신감에 깊은 슬픔을 느꼈네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유유님 몇 년 헤매다 돈은 강의 우유님 체계적 정신 차리게 됐어요. 그쵸? 뭐 저를 뭐 칭찬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뭐 라이브 강의 한다고 제가 뭐 저는 이제 수익도 발생 안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뭐죠 아무튼 광고 안 뜨는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광고를 이제 제 유튜브 보면 광고가 막 삽입되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한 뭐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걸 일체 받지 않고 있어요. 이제 계좌를 개설도 안 해놨고 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뭐 구독자가 좀 10,000명이 넘었어도 뭐 전혀 수입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제가 뭐 또 어떤 이 채널을 만들어서 그쵸? 뭐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불교용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선행학습 이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십성, 십신, 육친, 육신, 뭐 동무냐 친구냐 뭐 프렌드냐 벗이냐 그 얘기입니다. 십성, 십신, 육친, 육신 이거 뭐 재성, 편재, 정재, 편관, 정인, 편인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식신이다 그러면 아 내가 생하는 일간이 생하는 기운인데 순이란 기운 뭐 양이 생하거나 음이 생하는 이런 어떤 기운이구나 뭐 하고 식신 뭐 또 자식이구나 여자한테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한테는 재성을 생하니까 뭐 장모의 모습도 있구나. 육친적인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도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관과 편관. 편관은 뭐 살 또는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정관은 뭐 직업, 조직, 여자한테는 남자도 되고 편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센 직장, 뭐 아무튼 구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십성에 대한 개념과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고요. 생극자와 상생상극, 오행의 상생상극 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따라 해보세요. 상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 지금 바로 예배 안 나오면 격국용신 강의 조금 미뤄두시고 제 유튜브 다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십성이나 천간지지 강의, 오행, 음양 강의를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게 2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구구단 나오듯이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면 자 격국용신 강의 하긴 내가 조금 이르구나 스킵하고 그래 그냥 참고로 듣고 도운원생 강의 재생 목록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와야겠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요 격국용신 강의 정말 쉽습니다. 뭐 제가 보고 하라면 뭐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체득화돼서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지장간 매우 중요합니다. 지장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인 하면 무병갑, 축, 개신기, 그쵸? 신, 무임경, 오, 병기정 이거 다 여러분들 지장간 왜 중요하냐면 이 월지와 그 안에 있는 지장간을 알아야 그게 이제 투간이나 투출을 한 거를 격용신으로 잡으니까 이 지장간을 완전히 꿰뚫지 않으면요 격용신 강의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 들을 이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격용신은 이 사주의 방정식이거든요. 사주를 푸는 방정식인데 지장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숫자 1, 2, 3, 4, 5, 6, 7, 8, 90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십성 생극자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지장간은 1, 2, 3, 4, 5, 6, 7, 8, 90 그거 모르고서 어떻게 이 수학 산수를 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격국용신은요 이 틀이나 어느 이 법칙이 있어요. 그 어렵지도 않아. 근데 이거를 모르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히고서 격국용신에 덤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좀 선행해서 내가 요거 정도 제 강의는 안 없어지니까 바로바로 안 따라와도요. 앞에 있는 강의들을 조금 익혀가지고 좀 자유롭게 내가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그러니까 합 중요합니다. 합 이게 천간합 지지의 합. 천간합은 뭐가 있습니까? 천간 6합이 천간 5합이 있잖아요. 갑기합토 그쵸? 일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기합화. 이 천간합을 알아야 돼. 이 천간합 모르면요. 용신합거 뭐 용신유정 용신무정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뭐 성했냐 패했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천간의 글자가 내 뭐 예를 들면 길신이나 흉신 내 용신이 합을 했다 내 상신하고 합을 했다 그럼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를 봐야 되는데 합을 모르면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라고 하는 삼합의 기본적인 합도 알아야 되고요. 자축합, 뭐 묘술합하는 육합도 알아야 되고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방합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합, 뭐 충, 파해 정도까지는 잘 몰라도 되고 형, 지지형, 충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용신 강의 알아듣기 힘들어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또 추가하면 12운성 조금 이제 12운성 왜냐면 12운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12운성까지 조금 욕심내면 요 정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격국용신 강의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다 아시나? 다 아시죠? 다 아셔야 되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뭐 엄청 많은 이 좋은 선생님들의 유튜브 강의와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빠르면 한 3, 4개월 정도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다 하면 돼요.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생극제와 십성의 생극제와 있잖아요. 비경겁제는 식신상관을 생하고 식신상관은 재성을 생하고 정제편제는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나를 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로 극하는 관계의 십성의 관계도 이걸 계속 이제 띄우면서 제가 활용을 할 거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의 생극제와도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요 격국용신 강의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약간 개념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투간, 투출, 통근 이 개념도 사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투간이나 투출이나 그게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했다 해도 돼요. 이거는 용어가 좀 정립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지지에 내가 인이라고 하는 월지의 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인에 있는 지장간이 무, 병, 갑이 있다. 그러면 이 천간으로 투간했다고 하는 거와 투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좀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살짝 다르거든요. 자, 투간은 첫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정리를 해보세요. 이 지장간에 있는 요 글자가 그대로 천간에 올라간 거를 투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갑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이제 뭐 병화가 있다.
그러면 지지 입장에서 천간으로 무토가 인목에서 투간했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화가 일간 투간했다.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예요. 이제 병화.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투출을, 그러니까 투간의 첫 번째 의미 그렇고, 투간은 또 요렇게 같은 간지에서 천간으로 올라갔을 때만 투간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거에서는 요 병화는 투간이 아니라 그냥 투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인이라고 하는 간지에서 안 올라왔고, 그쵸?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예를 들면 인이 아니라 이건 병신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투간 추출을 따로 설명을 하는 선생님도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에 기토가 이렇게 있어요. 을목이 있다. 을목. 자, 을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격용신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간목이 그대로 글자가 올라갔으면 투간했다.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달라서 올라갔으면 투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나, 책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각각 다 조금 자기만의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투간했다, 투출했다, 투했다, 뭐 위로 올라왔다, 뭐 보인다, 천간으로 나타났다, 다 그 말장난이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용어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딱 정리를 하자면 이 그대로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올라갔으면 투간했다라고 그냥 나름 정리를 했고요.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예를 들면 여기 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요거는 투출했다. 얼지 기준으로 이렇게 나름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갖고 뭐 투간이 맞냐, 투출이 맞냐, 뭐 친구가 맞냐, 벗이 맞냐, 동무가 맞냐, 프렌드가 맞냐, 뭐 그 의미, 십성이 맞아요, 십신이 맞아요, 육신이 맞아요, 큰 의미 없어요. 공부하고 사주 풀고 하는 데는 괜히 말장난이고 에너지 호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정리하자. 우리끼리는. 그래도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이거 큰 의미가 없다. 투출이다, 투간했다, 뭐 천간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자, 통근이라는 용어, 통근. 자, 아까 이 투간 투출은요, 이 지지의 기준점이 지지입니다. 지지에서 천간으로 올라갔냐, 뭐 나왔냐,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투간했냐, 투출했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근이 이 뿌리 근자거든요. 뿌리근. 그러니까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통근했냐, 뿌리를 내렸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근을 하면 천간에 있는 이 글자가 베이스, 내가 뭔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쉬워. 일단은 간목, 을목, 갑을목 있잖아요. 우리 목으로 통일하자고. 갑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월지에 투간했냐, 일지에 투간했냐, 시지나 연지에 투간했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통근을 했냐라고 우리가 딱 어떤 글자에 통근을 하는지는 방합, 삼합, 지지의 방합, 삼합 글자에 통근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간목, 을목, 이 목이라고 하는 목의 삼합, 방합부터 하면 인묘진이잖아요. 인, 묘, 진.
그 다음에 삼합은 해, 묘, 미가 있잖아요. 해, 묘는 여기 있고 미. 인묘진 햄이라는 글자의 간목, 을목은 통근합니다. 자, 써보면 인묘진 햄이라는 글자에는 지장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쓰진 않을게. 인, 무병가, 묘, 갑을, 진, 을, 개, 무, 해, 무갑인, 미, 정, 을기. 목이 다 들어가 있죠. 간목이나 을목이. 그래서 어디에 가장 뭐 힘이 세냐 하는 것은 뭐 묘에 가장 세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묘냐 뭐 그 다음에 인이 좀 셀 것이고 해 요거 이제 따지는 방법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설명을 드릴게. 이해되시죠? 병정화는 그러면 어디에 통근할까요? 어디에 통근할까? 자, 써보면 돼요. 그럼 방합. 화의 방합은 뭐죠? 사, 오, 비. 그 다음에 화의 삼합은 인, 오 있고 술. 사오미 신술이라는 글자의 병화 정화는 통근합니다. 사, 무, 병 들어가 있죠. 오, 병기정, 병정 다 들어가 있죠. 미, 정, 을기, 인, 무, 병갑, 술, 신, 정, 무. 나머지 이 지지 글자에는 이 병화나 정화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다 해볼까요? 무기토는 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통근 개념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 경금, 신금. 자, 경신금은 금에 관련된 방합과 삼합을 따져보라 했죠. 그러면 방합은 뭐 있죠? 방합, 신, 유, 술. 그쵸? 그 다음에 삼합은 사, 유, 축. 신유술 사축이라고 하는 다섯 글자, 지지 다섯 글자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금, 신금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일단은 천간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발을 내릴 때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좀 든든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수는 그러면 쉽죠. 해, 자축, 신, 자, 진. 해자축, 신진이라고 하는 이 다섯 글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통근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됐고, 자, 무토기토는 토가 안 들어가 있는 토가 안 들어가 있는 지지가 뭐가 있을까요? 왕지, 자, 오, 묘, 유 빼고 다. 오는 오병 기토 들어가 있죠. 좌우묘유에서 오화에는 병기정이니까 기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왕지, 자묘, 유 빼고 다 들어 있습니다. 진술충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진술충미. 그 다음에 인신사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로, 그쵸? 무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좌우묘유 중에 오 빼고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폭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어쨌든 힘이 약하냐, 뭐 세냐, 잘 뿌리를 내렸냐, 그건 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요렇게 여러분들 통근 개념을 가지시면 쉽게 에피님 오화의 기토 의미가 뭐예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깊은 의미 있죠. 그걸 여기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화와 정화의
이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지 강의에 5화 강의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에피님 거기를 조금 그 스위치 중화시키는 그쵸? 뜨거운 불을 이제 그 빛을 열로 바꾸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격공용신 강의를 이제 도훈 선생이 한다는데 내가 이거를 좀 잘 알아들으려면 뭐 다른 유능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 옆에 있는 요 오행과 십성의 생극도를 기본적으로 그냥 눈 감아도 옛날에 아까 제가 당구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당구 처음 칠 때요 막 눈 감으면 당구공이 막 굴러다녔거든요. 이게 그냥 보여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분들 이 정도 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만 조금 해보고 넘어갈게요. 용어 정리. 이건 제가 이제 계속 그림을 여러분들 익히시라고 띄워놓을게요. 자, 용어.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격. 자, 격의 구분을 한번 여러분들 자, 격의 구분. 제가 사주 이제 격국용신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는요. 정팔격. 정팔격이라고 말고 일단은 격은 기본적으로 정격과 이게 내격이라고 하거든요. 내격. 정격.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 격의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격이 정격 그다음에 이게 변격이죠. 변격. 외격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격. 특별격. 자, 이 정격은 정팔격 플러스 비견 겁재격. 그러니까 정팔격은요 우리가 십성에서 비견 겁재를 뺀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에서 그 8개의 격을 정팔격이라고 하고요. 원래 정팔격에 이 비견 겁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록격, 양인격 또는 록겁격이라고 하는 비견 겁재격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요걸 합쳐서 최근에는 정십격이라고 그냥 이 비견겁제는 이 특별 외격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십격이라고 해서 록겁격 그 다음에 양인격이라고 해서 비견겁제격을 다 새로 만들어서 정십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 용신 격국 용신은 거의 마스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격이나 외격이 퍼센트로 따지면요 이게 한 80%, 85% 정도를 사주가 전체 이 51만 8,400개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51만 8,400개가 전체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주 수인데 그렇고 이 병격 외격은 그럼 몇 퍼센트? 이게 1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격 외격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종격이 있고요. 종격. 그 다음에 합합격, 일행득기격이라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변격, 외격,
일반격이 아닌 특별격이 아까 얘기했던 종격.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줘야 돼. 종격은 따를 종이거든요. 그 격을 따른다고 해서 뭐 종제격, 종합격, 종살격, 자, 종왕격이라고 해서 왕왕 기운을 따른다 해서 뭐 전왕격. 그래서 이 종격사주, 종제격이다. 이 종화는 이게 식신을 뜻해요. 식신상관.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쪽 거기 댓글 주신 분이 나는 뭐 종합격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식신상관격을 얘기를 해요. 그 종격.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행득기격이라고 있어요. 자, 일행득기격은 뭐냐면 오행에 한 가지 오행에 그 세력이 아주 세면 그 오행의 글자가 들어오는 이게 그거를 격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들어오면 좋다로 하는 건데 일행득기격 여러분들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뭐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혁격, 윤학격. 한자를 잘 못 쓰니까 이 곡직격은 이 목에 종하는 게 곡직격이고요. 화에 종하는 게 염상격, 토에 종하는 게 가색격, 금기운에 종하는 게 종혁격, 수기운에 종하는 게 윤학격. 요 정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만 아시면 되고, 이걸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있다. 왜냐면 이게 15%인데 이거를 그러면 나머지 15%는 사주 못 푸나요? 이거 아니더라도 일반격이나 격국용신을 적용해서 일반격으로 풀어도요 이게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주 풀면서 뭐 이렇게 변격이다 외격이다 해서 못 푸는 사주가 없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의 모습과 생극재화와 물상과 12운수가 그대로 대입해서 그냥 읽어주면은 돼요. 격국 강의 너무나 저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합격이죠, 여러분. 합합격. 갑기합토, 을경합금, 덩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해서 일간을 포함해서 이게 한 가지 기운으로 예를 들면 간목이 이렇게 있고요. 기토가 있고 아무튼 여기가 전부 다 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갑기합이 토나 이게 종해가지고 토 기운이 들어오면 좋다 그러는데 일간은 천간합을 해도 이 성질이 안 바뀌어요. 갑기합에서 이 갑목이 토로 바뀐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합격을 굳이 안 봐도 사주 푸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하고 스킵해도 사주 공부하고 사주 푸는 이거 공부해서 발 한번 들이면요 사주 공부 5년 10년 해도요 못 푸는 사주 수두룩하고요. 자꾸 이거에 들이밀고 그 다음에 아까 때 일반격을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전격 이거 자꾸 억부용신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풀면은 답이 없습니다. 공부해도요. 물론 잘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월지 격국용신은 우유는 직업성, 사회성, 내 인생의 가치관, 테마, 그러니까 내 어떤 이 정체성, 내가 어떤 원하는 사회적인 방향, 부모가 나한테 부여해준 어떤 바코드 같은 나의 인자,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보는데 꼭 그거대로 안 살아도 잘 사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 성격 됐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파격 됐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길신과 사용신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서 나는 사용신격이다 해서 나는 흉한가 봐, 나 힘든가 봐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구분을 해놨을 뿐이고 사길신은 어떻게 쓰면 성격이 되고
흉신은 요렇게 쓰면 성격이 된다. 각각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흉신을 내가 뭐 상관격이야. 그럼 나 상관격 흉신이 나 칠살격이야. 나 죽었네. 나 맨날 힘드네. 나 뭐 양인격이야. 그럼 내가 칼 맞나? 그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뭐 순용하느냐 역용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잘 쓰냐 못 쓰냐 그리고 파격이 돼도 훨씬 잘 쓸 수 있는 인자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걱정하시지 말아라. 자, 그래서 자,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자, 격, 용신 하나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아까 했던 팔 정격이 있잖아요. 쓰진 않을게요. 왜냐면 팔정격은 겁재와 비견을 뺀 나머지 십신에다가 격을 붙인 게 팔정격이거든요. 팔정격은요, 이 격, 이꼬로 용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팔정격은,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팔정격은요, 격, 이꼬로 용신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식신격이야. 그러면 식신이 용신입니다. 내가 상관격이야. 한관격이다. 그럼 상관이 용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쓰도록 어떤 인생이 설계되고 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격으로 잡힌 거니까 내가 그걸 잘 쓰는 게 용신이다. 그게 격 이꼬르 용신입니다. 칠살격, 그러니까 편관격은 편관이 용신이에요. 그럼 편관은 나쁜 건데 그게 용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편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관을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장, 조직도 좀 빡센 직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떤 카리스마 이게 되게 강한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관격입니다. 저는 상관격. 상관격은 뭐예요? 말 잘하는 어떤 상관격, 교육성, 그쵸? 상관격이니까 무토 상관 쓰거든요. 무토 상관격. 근데 저는 아무튼 상관격이에요. 격. 자, 격이꼬르 용신인데, 자, 여러분들, 이 겁재 비견 겁재라고 이제 쓰면, 자, 비견 겁재, 비견격, 겁재격이라고 하면 안 불러요. 이름을 조금 해서, 요거 두 가지로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양인격, 그 다음에 록겁격이라는 용어로 양인격은 양간의 겁재를 격으로 가진 거를 양인격이라고 하고요. 그 겁재 비견에서 그 양인격을 뺀 것을 뭐 걸록격이라고도 하고 월겁격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냥 합쳐서 록겁격이라고 통일을 할게요. 록겁격. 요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록겁격이나 비견겁재에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하겠지만 용어를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팔정격은요 격이꼬르 용신이 정확한데 양인격이나 록겁격은요 이것은 용신하고 요거는 용신하고 격하고 이름이 같지 않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인격 같은 경우는 양인은 이 양인이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양이라는 게 이 양이라는 그쵸 양 램 있잖아 램 우리 고기 먹는 양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음양 변양해서 용어를 쓰는데 요 인은 요렇게 칼에 칼인을 씁니다. 그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자평진전에는 요 양을 씁니다. 양간의 겁재격이라는 의미로. 근데 이게 좀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양을 잡는 양의 칼에 이렇게 피가 튄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겁재보다도 훨씬 더 겁재는 도둑이라면 양이는 강도라고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훨씬 센 어떤 그런 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 양 잡는 칼, 한 칼에 목을 칠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는 격이다 해서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쓰이는데
자평진영 원문에는 이 변양자를 쓴다는 거. 양인격 같은 경우는 용신을 뭘로 쓰느냐? 양인격은 이 편관 7사를 제1용신으로 잡습니다. 제1용신으로 잡는다. 록곡격 같은 경우는 이 정관을 제1용신으로 잡습니다. 왜요?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지금은 알 수 있게 뭐냐면 팔정격이라는 게 있고 팔정격 플러스 비견겁적격으로 해서 그냥 정팔 80격 정십격 뭐 이렇게 팔정격 정팔격 그것도 그냥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10가지의 이 일반 내격으로 해서 하는데 이 비견겁적격은 일반격 내격이 아니었고 외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정팔격으로 현재 붙여서 정십격으로 하니까 요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격용신이 좀 다르구나. 보는 법도 격용신을 찾는 법도 조금 다르니까 어렵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억부 용신과 격국용신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면 억부용신에서 얘기하는 용신이라는 게 용신 들어오면 좋은 글자잖아요. 그거를 격국용신에서는 상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신 그러니까 희신은 이 좋은 글자를 돕는 글자를 희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신이 용신을 돕는 글자를 상신이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기신. 그 나쁜 글자, 그쵸? 이 기신을 같은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신, 기신 정도밖에 없어요. 격국용신에 쓰이는 용어는 이 용신은 그냥 내가 쓰는 글자다 해서 이 용신하고 억부용신하고 격국용신하고 쓰는 용신의 쓰임 자체가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게 여러분들 키포인트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많은 발전이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기신을 돕는 글자 있죠. 이걸 구신이라고 합니다. 구신. 신 참 많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을 한신 잘 지켜봐야 된다. 한신. 그래서 이렇게 억부용신에는 용신이신, 기신, 구신, 한신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격국용신에는 용신 그냥 용신을 돕는 어떤 상신의 글자 그리고 이 상신을 해치는 기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용신 잡기도 힘든데 용신 제대로 못 잡으면 희신이며 기신이며 구신, 한신 다 엇나가는 거죠. 용신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뒤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신 잘못 잡는데 뭐 희신, 기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자, 격국용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억부용신의 어떤 역사적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억부용신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게 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주풀이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사길신, 사용신부터 그런 개념으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듣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싫어도 저절로 이해하게끔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예문도 조금씩 들어가면서 준비를 해볼게요. 저도 이 유튜브를 하나 찍으면 이게 평생 제가 삭제하고 내리기 전까지는 평생 남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격국용신 강의를 정리되고 그런 강의를 찍고 싶어요.
제가 이 격국용신 강의를 유튜브에 많이 도움받았던 선생님이 사실은 피클 선생님 강의를 4년 전에 이제 처음 격국용신 헤매고 있을 때 딱 들었거든요. 참 해악이 넘치는 분이죠. 피클 선생님. 참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저랑 마인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 베품을 또 많이 받았고 이제 설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 조금 정리가 안 된 나름 그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강의였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받았지만 그걸 제가 좀 벤치마킹해서 좀 더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 강의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완전 다 오픈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좀 하다가 또 마셨고 해서 그닥 도움을 많이 못 받았고 격국용신 강의라고 찾아보면 맨날 억부용신 타령 억부용신 강의가 대부분이고요. 용신 잘 잡는 법해서 설명하는데 아무튼 뭐 종격 설명 많이 하고 해서 그냥 다 스킵했고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격국용신 강의하고 격국용신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주를 푸는 기준, 틀, 관법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피클 선생님이 갑인년생이죠. 갑인년생에 갑신일주인가 그렇습니다. 병인월에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요 강의를 정리해서 업로드를 할까 아니면 새로 찍을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찍으려면 엄청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피클스행님 이론은 잘 못 알았다가 뭔가 표정으로 가치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인사해 주셨네요. 자, 다 편한 밤 되시고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 김희님, 젠킴님, 강미선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님도 수고하셨고요. 무이브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